자, 10월 5일 모의고사입니다. 16에서 21번 민법과 관련된 손해배상과 관련된 지문이고요. 가지문, 나지문 되어 있네요. 문제 먼저 볼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 되게 전개 방식과 관련된 문제죠. 그다음에 17번 문제 내용, 18번 배분적 정의 관점에서 A와 B를 평가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번 추론 형태 문제, 그리고 21번은 바꿔쓰기 문제, 그 다음에 20번 적용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문을 보도록 하지요. 자, 민법에서 불법 행위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기억하고 있을까 모르겠네요. 9월 모의고사에서 바로 이 고의와 과실에 대한 그 지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요거 문제 출제자가 그거를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참고를 하신 것 같은데, 자, 이때 고의는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실행한 것을, 과실은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행한 것을 말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고의와 과실에 대한 개념 그리고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과실은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정상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통념상 보편적인 사람인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일반적인 개인의 능력이나 사정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과실이 일어났을 때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한다면은 보편적인 어떤 사회 평균인의 어떤 기준에서 판단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손해는 불법 행위 전에 따른 피해자의 이익 상태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고의에 대한 개념, 과실에 대한 개념, 그리고 손해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단락이네요.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연한 거죠? 손해 입었으면 가해자가 당연히 배상을 해야지. 근데 요즘은 너무 이게 배짜라는 시기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자, 이는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원래 상태에 가장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적으로 법적 정의가 구현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자, 그렇다면은, 자, 배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래에 나와 있는 원래 상태에 가장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켜야 되는 것. 그게 법적 정의가 구현된 겁니다. 다음,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고, 이를 법원에서 인정했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단락 내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상과 관련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손해에 피해자의 과실이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도 있다. 이게 뭡니까? 피해자의 과실로 있는 경우죠. 이때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라면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고려하지 않는다. 고의라면은 피해자의 과실은 고려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해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라면, 이제 과실인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 본인의 과실도 일정 부분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이 아닌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원래 상태에 가장 가까운 상태로 회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을 고려해 손해에 대한 부담을 배분하는 것까지를 법적 정의를 구현한 것으로 본다. 이를 법적 정의 관점에서 배분적 정의라고 일컫는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단락은 피해자 과실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고의에서는, 그죠? 고의로 일어난 불법 행위, 이때에는 피해자 과실은 생각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언제? 과실일 때. 과실로 일어났을 때 피해자 과실도
고려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 얼마씩 몇 프로씩 이렇게 배분할 겁니다. 그것을 배분적 정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통사고 생각하면 돼요. 그 뭐 유명하신 분 한문철 TV 이렇게 보면 나오죠. 몇 대 몇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과실이면 7대 3이다 라고 했을 때 7이 가해자고 3이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의 손해가 났다라고 한다면은 가해자가 70만 원, 피해자가 30만 원 부담하는 거예요. 이게 배분적 정의입니다. 단 고의가 아니라 가해자의 과실로 일어났을 때만 배분적 정의를 구현해요. 자, 마지막 단락.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피해자의 과실도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적용한다. 과실상계는 가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 중에서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을 감액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금 얘기했죠? 총 피해액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7대 3으로 판정받았어요. 피해자의 과실이 3 정도 있어요. 그러면 가해자는 70만 원만 부담을 합니다. 이게 과실상계죠. 이때 피해자의 과실에 대해 판단할 때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과실상계를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혹시 이 가지문하고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것 좀 찾아볼까요? 16번, 1, 2번은 가, 그리고 5번 섞여 있네요. 자, 그럼 16번에 1, 2번하고 5번을 좀 제껴 보겠습니다. 5번도 적힐 수 있는 얘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모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16번에 1번. 가는 우리나라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법률 규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밝히고. 이거 없죠? 내용이 없어. 예, 아니란 얘기야. 두 번째, 가는 우리나라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를 열거하고. 사례 열거 없습니다. 5번도 볼까요? 가는 불법 행위와 관련된 법률 규정을 밝히고 있었죠? 고의, 과실. 그 규정이 적용되는 양상을 다루고 있다. 예, 그래서 고의와 과실에 따라서 이렇게 피해자에게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가 다루고 있네요. 가 부분은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 지문을 보고 3번, 4번, 5번 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문제 또 풀 수 있는 게 있나 좀 찾아볼게요. 없네. 예. 19번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과실상계를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 19번. 적절한 것 찾기.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에게 동일한 금액을 배상하는 아니죠. 동일하게 하면 안 되죠. 과실상계에 따라서 부담하는 겁니다. 배분적 정의를 해야 됩니다. 과실상계 여부를 판단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동일해.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과실상계는 피해자가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의 액수를 고려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 액수를 고려하는 게 아니죠. 예. 과실상계를 적용할 때 동일한 기준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에 대해 판단하다. 그렇죠? 이때 동일한 기준이 뭐란 얘기입니까? 바로 그 사회 평균인, 글씨 못 써서 sorry 라고 얘기를 했죠. 확인. 여기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기억 앞부분에 되어 있었습니다. 자, 5번도 확인해 봅시다. 피해자의 과실에 적용된 과실상계가 피해자가 받을 전체 손해배상 증액, 말도 안 되죠. 예. 과실상계는 피해자 과실만큼 깎는 겁니다. 따라서 19번의 답은 4번. 이렇게 먼저 풀 수 있는 문제는 풀어주고, 자, 이번에는 나 지문을 보도록 해봅시다. 불법 행위가 여러 명의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공동불법 행위라고 규정한다. 공동불법 행위가 가해자들의 고의 없이 과실만에 의해 발생했고 그 손해의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고 인정될 때는 가해자들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을 감액할 수 있다. 아하. 자, 그러니까 여러 명들이 불법 행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A가 피해를 봤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공동 불법 행위가 되겠네. 한번 예를 들어 볼까? 뭐 폭주족,
얘네들은 뭐 사고를 일으킬 생각은 없지만 지들끼리 무리지어서 이렇게 뭐 오토바이를 탑니다. 그러다가 A 차량하고 부딪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네들이 A한테 피해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A도 역시 마찬가지. A도 과실 여부가 있다면 그만큼 감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공동 불법 행위는 가해자 각각의 과실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미친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렇죠? 방금 이제 폭주적 예를 들었지만 어떤 한 놈 때문에 좀 더 사고가 크게 일어났다 그러면은 나머지도 똑같이 손해배상하기는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피해자의 손해를 가해자가 부담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가 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공동 불법 행위와 피해자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이제 과실 여부, 피해자 과실이 있을 때는 그만큼 감액된다는 얘기였고, 그다음에 공동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과실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구분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단락. 자,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공동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가해자들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여기서 연대하여 배상한다는 것은 손해배상액 전체를 가해자들이 함께 책임지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 흔한 말로 이제 엠빵하라는 얘기지, 엠빵. 이는 과실이 경미한 가해자라도 본인 외에 다른 가해자에게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다면 단독으로 손해배상액 전체를 책임져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 아까 폭주적이라 하지 말고 그냥 오토바이 동호회 4명이 신나게 달리다가 A 차량과 부딪혔어요. 그래서 피해액이 100만 원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 1, 2, 3, 4명 중에서 2, 3, 4는 돈이 없네. 그러면 1번이 어떻게 돼? 100만 원 다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이게 연대 책임이죠. 자, 대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원래의 상태에 가장 가까운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이 방식이 뭐다? 위에서 얘기했던 요 방식, 연대 책임. 손해배상액은 가해자 각각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영향을 미친 정도에 관계없이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예를 들어 피해자 갑이 가해자 을과 병의 공동 불법 행위로 1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을 때 갑을 병의 과실이 각각 10, 30, 60으로 인정되면 을과 병은 갑의 전체 손해액 중에서 10%만큼 감액된 금액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90만 원 배상해야 되겠죠? 이때 법원에서는 과실의 비율만 판단하고 각자가 실제 배상할 금액을 지정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을과 병은 법원이 판단한 과실 비율을 기준으로 삼아 각자가 배상할 금액을 합의하여 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럴 때는 연대 책임 들어갈 때는 배상할 금액을 법원이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데 보통은 이제 과실 기준에 따라서 과실 몇 퍼센트 나왔는가 그 기준에 따라서 합의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문제도 풀어야지. 기준으로 삼는다. 어휘는 간단하게만 만들면 돼요. 기준으로 삼다 이거야. 이거랑 똑같은 건 찾는 거야. 제자로 삼다, 명조실로 삼다, 취미로 삼다, 친구 삼다, 신조로 삼다. 이렇게 해놨네. 자, 그러면 가장 유사한 것은 5번이 되겠죠. 신조는 뭡니까? 자신의 어떤 신념, 지켜야 할 것들. 그죠? 이게 기준이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답은 5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휘 문제는. 단순화시키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만약 병이 파산 등의 이유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다면 을이 연대 책임자라는 이유로 90만 원을 모두 배상하게 될 수 있다. 이거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고, 자, 하지만 손해배상액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독립적으로 일어난 여러 불법 행위가 우연한 이유로 하나의 손해를 일으켜 공동 불법 행위가 되는 때도 있는데 과실이 가장 적은 사람인데도 손해배상액 전액을 배상하게 된다면 특히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무가 있는데 뿅뿅뿅 뭐 사람이 하나, 둘, 셋, 네 명이다 칩시다. 뭐 맨날 가면서
각자 모르는 사람들이야. 모르는 사람들이 가면서 발로 한번 뻥 차요. 또 그 다음날 뻥 차요. 또 이 사람도 뻥 차고 이 사람도 뻥 차. 근데 결국 나무가 죽었어. 그럼 누구 책임이냐 이거지. 그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예, 과실이 적은 사람이 손해배상 전액을 배상하는 거 좀 억울하죠. 독립된 사건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일어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나라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실제로 배상한 경우 초과 부담한 만큼의 금액을 다른 가해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를 받은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으면 청구한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한번 볼까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 100만 원짜리 나무가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발로만 찾고, 이 사람은 뭐 돌도 던지고, 뭐 나무를 후두르고, 막 이렇게 했어. 근데 나무가 죽었어요. 그러면, 뭐, 과실 비율에 따라서 하든지 어땠는지 합의해서 한 25만 원씩 각자 내면 되는데, 2, 3, 4가 돈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이 1번 사람이 100만 원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치? 억울하죠. 예. 공동 불법 행위가 아닌데. 때문에,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일어난 공동 불법 행위가 되겠죠. 그쵸? 예. 때문에, 이럴 때는 이 1번 사람이 나머지 2, 3, 4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2, 3, 4가 또 돈이 없네? 그러면 나머지 75만 원 못 돌려받겠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 이를 고려해 판례에서는 예외적으로 연대 배상 방식이 아닌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만큼만 개별적으로 배상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이 방식은 그러니까 가해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 독립적으로 일어난 행위가 하나의 공동 불법 행위가 됐을 때의 경우예요. 이 방식은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행위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손해배상액이 거액이고 가해자 각각의 과실이 손해에 끼친 영향의 차이를 비교적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경우에 법원의 판단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방식에 따르면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 각각의 과실을 개별적으로 비교해 가해자가 실제 배상할 금액을 지정한다. 자, 그러니까 연대 배상 방식에서는 법원이 가해자들한테 그 배상액을 지정해 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가해자가 개별적으로 배상하게 하는 방식에서는 법원이 지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피해자와 가해자 1의 과실 비율을 1대1, 피해자와 가해자 2의 과실 비율을 1대3이라고 판단해 가해자 1, 2 각각의 실제 배상 금액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방식에 따를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각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예. 그러니까 누구는 예를 들어서 위에서 1, 2, 3, 4 중에서 1, 2는 자기 맡은 그 손해배상액을 피해자한테 줬는데 3, 4가 또 안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 청구해야 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과실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면 된다는 점에서 이것이 가해자에게는 정당한 방식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그렇죠? 흔한 말로 혼자서 독박 안 써도 되니까. 자, 그러면 16번 문제 우리가 이제 3, 4, 5번 확인하면 되겠죠? 3번. 나는 불법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을 분류하고 없어요, 이거. 없었다. 4번. 나는 불법 행위의 개념과 법률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학자의 법률적 이론 없다. 뭐 답 5번이 되겠죠? 자, 나 불법 행위와 관련된 법률 규정을 밝히고 그 규정이 적용되는 양상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나에서는 그 손해배상 방식, 연대 책임 방식과 개별적 방식을 설명을 했습니다. 17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민법에서는 불법 행위 전후에 따른 피해자의 이익 상태의 차이를 손해라고 한다. 자, 첫 번째 단락이 있었죠? 민법에서는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은 법원이 아니라 누가? 피해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자신의 피해를 피해자가 입증하고 법원이 인정을 하면은 이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2번 틀렸네. 3.
민법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하고요. 4. 공동불법 행위 중에서 독립적으로 일어난 여러 불법 행위가 우연한 이유로 하나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요. 5. 공동불법 행위에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 배상했을 때 초과한 금액을 다른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요. 따라서 아닌 것은 2번. 나머지들은 다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번. 배분적 정의 관점에서 A와 B를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는 연대 책임이었어요. 그쵸? 연대 배상. B는 개별 배상이죠. 그쵸? 요런 차이 구분을 짓고 봅시다. 적절한 것 찾기.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A를 B보다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겠군. 자, 요거는 거꾸로 되겠지. 그치? 자, 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회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B가 더 정당한 거죠. 왜냐면 내가 과실을 일으킨 만큼만 부담하면 되는 거니까. A는 연대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자기가 과실한 것보다 더 많이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예상했다면 피해자와 책임을 나눈다는 점에서 A를 B보다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겠군. 자, 이거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봤냐면 고의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은 이거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다시 보자면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예상했다면, 자, 예상했어요.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하는 결과입니다. 근데 이건 예상했다는 것은 고의에 해당이 되네, 고의에. 때문에 이 고의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책임을 나눈다? 아니요. 자, 답은 답이 아니라 2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면 된다는 점에서 B를 A보다 정당한 것으로 평가. 그렇죠? 이 부분이 색깔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자, 자신의 과실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면 된다는 점에서 이것이 가해자에게 정당한 방식이라 여겨질 수 있다. 이것은 뭡니까? B 방식이죠. B 방식. 자기가 과실한 그 정도만 배상하는 것. 따라서 18번의 답 3번이 되겠고, 나머지 확인. 피해자가 여럿이고 가해자가 단독일 경우 가해자가 손해배상액을 각각의 피해자에게 배분한다는 점에서 B를 A보다 정당한 것으로 평가. 이건 말이 안 되죠. B는 가해자가 여러 명이야. B는 가해자가 여러 명이고 과실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가해자가 혼자인데 뭐 B를 A보다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뒷부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5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적을수록 자신이 받을 손해배상이 늘어난다? 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적건 많건 상관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로, 가능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한 명이건 여러 명이건 간에 손해배상액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아닙니다. 따라서 18번의 답은 3. 19번 아까 했고 21번 했고, 자, 이 지문에서는 이제 20번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자, 보기는 가나의 내용을 학습하기 위한 자료 일부다. 가나를 읽은 학생의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상의 상황, 사건 당사자 A 법인, B사 CC. 사건 내용, A 법인은 부주의로 인해 오류가 있는 경제 보고서를 작성했다. 부주의. B사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한 투자 상품을 CC에게 판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B사는 투자 유의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들 잘못이 있네. 그리고 CC는 잘못된 판단으로, C도 잘못이 있군요. 잘못된 판단으로 성급하게 투자를 결정하여 1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CC는 자신의 손해가 A 법인과 B사 때문임을 주장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판결 결과, 법원은 이 사건이 A 법인과 B사의 과실만에 의해 발생한 공동 불법 행위로 판단했죠. 과실이에요. 고의가 아니죠. 고의가 아니니까 피해자 과실도 이렇게 따져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판단하며 CC의 과실도 인정했다. 그렇지? 예. 법원은 A법인, B사, CC의 과실 비율만 각각 30, 60, 10%로 판단하고 A법인, B사 각자가 실제 배상할 금액은 지정해주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배상금액 지정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연대배상이라는 얘기네요. 예. 위 지문에서 얘기한 연대배상 방식입니다. 자, 1번. A법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결한 것은 A법인의 부주의는 C씨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본 거죠. 예. 고의라고 하는 것은 고의는 의도가 있는 거야. 그런데 과실은 의도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A법인과 B사의 과실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비율은 A법인과 B사 각자가 배상할 금액을 합의하여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죠. 이 부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부분이 색깔 좀 달리 할게요. 이 부분, 을과병은 법원이 판단한 과실 비율을 기준으로 삼아 각자가 배상할 금액을 합의하여 정하게 된다. 이 부분입니다. 자, 다음 내용. A법인의 과실이 B사보다 작다고 판결한 것은 B사가 파산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더라도 A법인이 단독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책임질 필요가 있죠. 3번 틀렸죠. 그치? 왜 그래? 그 연대배상 방식이거든. 연대배상 방식은 불법 공동행위가 일어났는데 다른 가해자가 배상 능력이 없으면은 또 다른 가해자가 독박이에요. 다 물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본 게 아니라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4번. A법인은 B사가 실제 배상할 금액을 법원이 지정해주지 않은 것은 C씨가 입은 손해를 A법인과 B사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그렇죠? 연대배상 방식이고 C씨의 과실을 인정한다고 판결한 것은 C씨가 투자를 할 때 투자자에게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본 것이겠군. 좋습니다. 이때 의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의무죠. 주의 의무. 주의 의무가 어디 있었더라? 이 부분 색깔 달리 할게요. 정상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통념상 보편이 사는 평균 미안 여기 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 과실은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그러니까 CC한테 과실이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자,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3번 답 곤란했죠? 자, 이렇게 해서 민법과 관련된 손해배상 지문 및 문제풀이 설명을 마치도록 합니다. 끝.